추동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을까요? 네, 엔데믹이 불러온 여러 가지 경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항공주와 여행주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가장 미국적이다 불리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루즈 산업입니다. 네, 크루즈 관련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uises are now packed like sardines. 정어리 아시죠? 이 바다에 꽉 차게 때로 움직이는 물고기들인데요. 정어리처럼 꽉 찬 크루즈 여행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킥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많은 크루즈의 넉넉한 팔꿈치 공간이 반복되기를 기대하는 분이라면 준비하세요. 사람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라고 기사가 시작됩니다. 팔을 뻗을 공간조차 없을 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죠. 많은 크루즈 선사들이 늦가을 그리고 겨울에 제공하는 할인과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선박에서 100% 이상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얄 캐리비안 그룹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 크루즈 선사의 평균 탑승률이 작년 그러니까 57.4%에서 102.1%로 거의 올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크루즈 관광, 이제 좀 반전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크루즈 산업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대부분의 승객들이 타지 못하면서 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될 때마다 자, 크루즈를 주목하라라는 뉴스들 그리고 실제 주가들도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의 문제들이 너무나 오래 반복되면서 많이 피로도가 산업에 쌓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통해서 버텨오던 크루즈 산업들이 기업들이 오래 못 버틸 것이다라는 우려도 커졌었고요. 도산에 빠질 것이다라는 걱정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23년 드디어 크루즈가 웃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엔데믹이 시작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감에 따라 그동안 기다려왔던 관광 등에 투자해보겠다라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크루즈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인들의 하나의 꿈 같은 것입니다. 디즈니 월드를 온 가족과 함께 가는 것과 크루즈를 타고 미국 주변 또는 전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이 모든 미국인들의 꿈 같은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행 관련 주들도 최근에 많이 곽강받고 있죠. 항공주들이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본격적인 휴가 시즌에 많이 이용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당연히 항공권을 타면 비행기를 탄 후 여행을 갈 것이니까 여행, 호텔 관련주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여름 관광 상품이라고 불리는 크루즈 산업들 다시 재개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기사 헤드라인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동안 절반 가까이 텅텅 비어있던 크루즈선이 정어리 떼가 몰려다니는 것처럼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라는 뉴스 재미있었는데요. 자, 가장 미국적인 문화의 크루즈 산업들, 자, 3대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크루즈 기업이 바로 카니발과 로얄 캐리비안 그리고 노르웨이안 크루즈 이렇게 3대 그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개 회사는 모두 지금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만 지금까지 33% 정도 상승을 했고요. 3위 기업인 노르웨이안 크루즈도 19%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무려 58.61%나 벌써 오르면서 앞으로 상승 기대감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한 개 기업보다는 이 섹터 그리고 산업 전체를 묶어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가을부터 겨울에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약을 많이 받았는데 이미 그 예약률이 100%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항공권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취소표가 나올 것임을 감안해서 항공사에서 미리 약간 오버부킹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오버부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숫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이러한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취소를 하거나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뉴스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크루즈를 비롯해서 여러 항공권들, 호텔까지 연결해서 예매를 해놨는데 취소가 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올 만큼 이 크루즈 산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재 아주 부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러한 크루즈 산업은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로얄 캐리비안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절반밖에 안 되던 점유율이 이미 100%가 넘어간 상황,
앞으로는 더욱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보이고 있고요.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만큼 이 크루즈에 대한 수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드디어 여행 관련주 그리고 항공권과 이러한 크루즈 관련주들이 각광받고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고 크루즈 업계에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함께 기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Dollar Tree Stock Falls, 달러트리라는 업체의 주가가 주르륵 내려갔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본문에서는 Lower than analyst estimates,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킥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러트리의 주가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할인 소매 업체가 회계연도 수익 전망을 낮춘 후에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도난으로 수익이 감소한 소매 업체이기도 합니다. 달러트리는 동료 할인점인 달러 제너럴보다도 이 재량 품목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할 때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받아왔고요. 하지만 달러트리의 실망은 얼마나 많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들이 발표되는 걸 보면 싸다고 다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마지막에 지적하신 그 포인트가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싸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닌 분위기, 이게 미국 현지의 실물 경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밤 사이에 두 개 기업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던 달러트리의 주가가 실적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베스트바이라고 불리는 전자제품 유통 기업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의 주가 분위기 그리고 거시경제를 체크하는데 이보다 좋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바로 소비재 기업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어찌됐든 간에 경기가 좋을 때 그리고 혁신 기술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자금이 많이 풀려있을 때 주목을 받는데요. 지금과 같이 경제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재 기업들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돈을 안 쓰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은 정말로 실물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달러트리라는 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저게 뭐야 라고 했던 기업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쉽게 한국의 기업에 비유를 하자면요. 천원샵, 다이소와 같은 기업입니다. 1달러로 들고 가서 살 수 있는 제품들을 사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주목받았던 게 바로 지난해와 지지난해였습니다. 월마트와 이제 타겟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많이 안 좋았으면서 많은 유통가의 실적 악화 그리고 주가 하락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버틴 기업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달러트리와 달러 제네럴이라고 불리는 1달러 샵이었습니다. 두 개 기업들은 여러 가지 실물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도 많은 구입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저가 시장만큼은 그래도 버틸만 하다라는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신호를 보냈었는데요. 드디어 달러트리도 어려움이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이 말인즉슨 천원샵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천원샵도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마트의 실적이 최근에 발표될 때 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의 소비재들의 소비는 많이 줄었지만 식료품이라고 불리는 필수 소비재의 소비는 많이 늘어나면서 그래도 월마트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여러 해석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좀 가격이 싸면 식료품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린 것처럼 달러트리도 싼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트리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식료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면 임의 소비재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사람들이 쓰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이 이번에 좀 확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조정 EPS는 1.47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가 1.52달러였습니다. 이보다 하회했고요. 분기 매출 역시 7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게 많이 잘 나온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올해 연간 가이던스가 발표됐는데 이 부분이 하향됐습니다. 즉 올해 1분기는 어떻게든 잘 나왔는데 이제 올해 연간으로는 좀 자신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가이던스는 매출을 299에서 305억 달러로 예상을 했고요. EPS 전망이 6.3에서 6.8의 구간에서 5.73에서 6.13달러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달러트리가 이렇게 우려를 표하지 버리자 주가가 프리시장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결국에 지금 장마감을 했는데
12.3%나 빠졌습니다. 즉 달러샵, 원달러샵 역시 이제부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소비 기업의 전반에 어려움이 계속 확산된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더욱 실적이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베스트바이는 잘 나왔습니다. 자, 베스트바이는 좀 아시는 분이 더 있으실 수는 있으실 텐데 베스트바이는 한국에 비유하면요, 뭐 하이마트와 같은 전자제품 전문 유통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가보면은 와, 이렇게 많은 가전제품들이 모여 있구나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 베스트바이는 말씀드린 대로 임의 소비재 기업입니다. 전자제품이야, TV야 조금 참으면 되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많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실적이 잘 나온 겁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매출은 9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이 95억 2천만 달러였는데 이러한 매출 전망이 상회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동일 매장 매출은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EPS가 약간 1.15달러로 시장 전망인 1.1달러보다는 상향을 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기대보다는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와 가전제품과 같은 주요한 제품들은 매출이 떨어졌지만 이제 게임이나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이 여러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전망들이 어떻게 춤을 추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자, 베스트바이는 밤 사이에 3% 정도 올랐습니다. 즉 무조건 필수 소비재 기업이라고 주가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싸다고 다 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식료품처럼 필수적이지 않다면 아무리 싸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비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도 실적을 통해서 비교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로 인한 훈풍이 AI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쏠린다는 것, 누리호 이슈가 방산 쪽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